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저는 ABL바이오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변곡점에 좀 와있죠. 지금 구간에서 사실 장대 양봉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가 사실 저는 솔직히 걱정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좀 똥을 뿌렸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BL바이오에도 똥이 좀 뿌려지지 않을까 싶었으나 너무나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잠깐 ABL 바이오 하는데 펩트론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뭐 이 당시에 제가 펩트론 팔고 ABL 바이오 가야 된다 막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억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펩트론은 제자리에 있고 ABL 바이오는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저와 함께 잘 ABL 바이오 들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끝까지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BL 바이오 경고 종목 풀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경고 종목이 풀리려면 하루가 어떻게 돼? 하루가 빠져야죠. 음봉 하루 나와주면 바로 경고 종목 풀립니다. 근데 음봉이 지금 하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찔끔 올리면서 경고 종목은 유지를 하면서 뭐 하고 있다? 경고 종목 해제를 안 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상하다. 왜 경고 종목 해제를 안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야, 이거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고 종목이 풀리면 뭘 쓸 수 있죠? 경고 종목 풀리면 잘 봐봐요. 경고 종목 달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은지를 생각해보면 경고 종목이 없을 때는요 신용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신용 쓸 수 있다. 근데 경고 종목 달렸으면 신용을 못 쓰죠. 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풀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경고 종목 달면서 가지 이랬는데 신용을 못 붙게 하려는 거야. 신용. 그러니까 왜냐면 릴리랑 3.8조 계약 나오고 GSK랑 4조 시노팜이랑 사노피랑 뭐 1.5조였나요? 여기 계약이 나와서 거의 10조 규모의 계약에 있는 국내 이 바이오텍 회사는 거의 전에 제가 알기로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은. 옛날에 한미약품이 좀 강하게 계약 기술 이전 하고 나서 기술 이전 반환이 나면서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란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당시 한미약품 얼마나 핫했는지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비슷한 기술 이전 규모가 나온 애들을 보면 되는데 자, 이때 당시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와, 미쳤죠. 이 당시에 저는 뭐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나이가 좀 어렸죠. 그래서 2014년대인데 15년대 뭐 기사만 봤어요. 한미약품 뭐 초대박 해서 막 나왔는데 이때 당시 보면은 9만 원대부터 주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가서 이때 난리 났어요. 이때 당시 난리 나가지고 모르는 사람 없었어. 주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 당시에 최고가 기준 하면은 미쳤죠. 70만 원. 이때 한미약품 있는 사람 다 초대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와, 이거 ABL 바이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여. 대규모 기술 이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ABL 바이오는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가는 거. 경고 종목을 계속 달구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ABL 바이오가 결과적으로 경고 종목을 안 푼다라고 했을 땐 신용 물량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잠깐 봅시다. 신용 물량 볼까요?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신용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죠. 그죠? 왜?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상한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신용 물량을 결국 안 태우려면 경고 종목을 달면서 계속 간다라는 건데 경고 종목을 달면서 위험 종목을 안 만드는 거는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4만 원만 되면 돼요. 24에서 25. 이 정도 가도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달면 조금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 거래 정지가 하루 있거든요. 거래 정지가 생기면 뭐가 안 좋냐면 투심이 좀 안 좋아져요. 아니, 왜 투심이 안 좋아져요? 근데 참 웃긴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됐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조선업 중에 현대미포, 그죠? 요거 지금 정지돼 있잖아요, 그죠? 자, 얘네 왜 정지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 정지돼 있죠? 자, 공시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왜 거래가 정지되어 있냐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자, 보게 되면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의 합병 관련돼서 그죠? 합병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래 정지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HD 현대미포를 들고 있고 하는데도 거래 정지가 되면은 이거 왜 정지됐지 이래요. 놀랍죠? 웃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내 주식 왜 정지됐어요? 왜 정지됐어요? 뭐 증권사 문의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자, ABL 바이오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루 거래정 되잖아요. 하루 거래정 되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왜 난리 나요? 이거 왜 거래 정지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여러분들.
자, 근데 위험 종목 달면은 하루 거래 정지 다고 또 거래가 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렇게 거래 정지를 하루 시키는 이유가 이 종목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하루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래 정지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 정지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 투심이 어떻게 투심이 좀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겁에 질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야, 웃기는 말이죠. 야, 그렇다고 해서 투심이 무너지냐 이럴 수 있는데 위험 종목 달고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간 종목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죠. 한두 개 정도. 1000개 중에. 그러니까 일단 위험을 달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 종목을 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위험 종목 요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야, 근데 나 ABL 바이오가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한데 회사에 대해 설명해주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 설명을 여러분들 지금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설명을 하고 있어. 또 설명하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가격대에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 정보 알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뇌질환 관련 치료를 하고 있는 뇌질환 관련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결과적으로 이중항체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뇌가 있으면 이 뇌막을 결과적으로 뚫어주는 항체와 이 항체에 새로운 항체를 하나 더 연결해서 뭐요? 이 뚫어주는 항체와 그 다음에 이 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약, 그죠? 뚫어준 항체 그리고 뇌 안에 있는 이러한 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두 개를 결합해서 이 뇌 안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체가 두 개다 해서 이중항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게 ABL 바이오인데 굉장히 이 효과가 좋다라는 거, 효과가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증명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 종목 요건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한국거래소 들어오면요, 여기 시장 감시라고 돼 있어. 시장 감시 보시게 되면 여기 뭐요? 자, 투자 주의 경고 위험 있죠. 위험. 자, 위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투자 위험 종목이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시장 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과 해당 종목 투자 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투자 위험 종목 지정되면 신용 종목을 해당 종목 매수할 경우 위탁 증거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해당 종목은 대형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정과 동시에 매매 거래가 1일 정지되며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급등 나면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투심 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건 초단기 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고 종목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부터 당일의 종가가 3일의 전날 종가보다 45% 상승한 경우 단기 급등, 투자 종목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보다 60% 상승한 경우, 자, 중장기 급등, 투자 경고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우리는 요거를 좀 봐야겠죠. 중장기 관련돼서 요거를 좀 보고, 그 다음 단기 상승 불건전 요건, 중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당일의 종가 5일 전 45% 불건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계좌군, 그 다음에 야, 근데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 불건전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가 이렇게 뭐 투기적인 세력,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진 않고 정말 회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달라붙고 외국인 달라붙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 급등 요거 한번 볼 거고요.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10일째 되는 날 이내. 그럼 이거 아니죠. 자, 그럼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이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볼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중장기 급등. 그래서 15일째 되는 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상승한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 공고 종목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니, 근데 요 부분도 사실 100%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잖아요.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16만 원. 결과 32만 원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32만 원. 여기니까 보시면은 여기니까, 그죠? 32만 원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고 종목을 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경고 종목의 해제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럼 지금 보면 우리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현재 구간에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는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폭등 가능성. 그러니까 위험 종목을 달기 전까지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된다? 식을 수 있다. 자, 11월 4일에 12월 4일에 자, 뭐가 나오죠? 일라일릴리 관련돼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바로 CT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2일에서 4일인데 일라일릴리 발표 순번이 제가 알기로는 내일 장중 장마감 내일 장마감으로 알고 있어요. 빠르면 오늘 새벽에서 내일 장마감인데, 그러니까 내일이 사실 이벤트 구간이거든요. ABL 바이오한테. 왜냐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뭐 보통은 이제 젯바운드랑 아마 마운저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랩바디 B 관련된 이 부분들에서 3.8조의 기술 이전과 일라일리의 지분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라일리 측에서 얘기를 하겠죠. 3.8조와 220억의 지분 투자를 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사실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일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요, 선생님? 왜 단기 고점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내일 구간에서 위험 종목을 회피하는 물량 주가 급등 나오면서 위험 종목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으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한번 흔들어주는 구간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도 매집을 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일 구간 비싸게 사주면서 뭐야? 한번 털어내주는 흐름. 왜? 모두가 수익이잖아요. 모두가 수익이니까 한번 털어주는 흐름 나올 거거든요. 그럼 내일 구간에서 단기 고점 나오고 조정 파동 나오고 다시 갈 수 있다. 그럼 우리 이거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이밍 잡아야겠죠. 내일 뭐야? 단기 매도 타이밍 잡아야겠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일라일릴리가 관련돼서 사실상 뭐도 있어요. 비만 관련된 비만 근육 관련된 요 부분들 이 부분 관련된 분명히 이야기 될 수 있어요. 릴리와 ABL 바이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얘기가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얘기가 터져 나올 때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고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이 자체가 너무나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재료에 대한 부분,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재료가 딱 나오는 순간 뭐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 뭔 재료 소멸이야, 재료 확장이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무조건적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께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2만원, 3만원대 주주분들도 있고요.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 주주 많습니다. 지금 이미 다 3배 수익 중인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 고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단기 폭등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강력한 차익 실현을 고의적으로 내보내면서 개미들을 한번 털어주는 구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매집하려고. 그래서 그 구간 우리가 한 번만 피하면 되는데 그거 제가 타이밍 한번 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내일 구간 함께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위쪽에 간단하게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 그 전에 우리가 ABL 바이오 이 보유자분들만 얼마나 많냐면 보시면은 이렇게 2,777명이 보유를 하고 투표를 했고요. 28%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대략 800명 이상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BL 바이오를. 그러니까 언제요? 11월 12일이에요. 이 전에 이미 보유를 해서 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평당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8만 원이에요. 8만 원. 왜 우리는 올라갈 때 안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마? 7만 원, 6만 원대. 이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오래 들고 가신 분들 얼마? 3, 4만 원대. 지금 초대박주가 됐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재료에 대한 뭐야? 재료에 대한 단기 소멸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하면 진짜 싫어하는데 단기 고점은 항상 무슨 아무리 좋은 종목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안 빠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양봉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면 20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20선 조정 나오면 머리 아파집니다.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비중을 분명히 줄이면서 올라가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내일 20%짜리 막 진짜 급등이 나온다?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뭐 해야 된다? 대응을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매도에 대한 단기 고점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또 혹시나 눌린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다시 혹시 내가 장투하겠다 해도 들고 가세요. 대신에 눌림목 나오면 추가 매수하시고 내일 구간 올라가서 상한가 가면 어떡하죠? 상한가 가면 위험 종목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위험 종목 되겠죠. 그럼 위험 종목 되면 하루 거래정은 되겠죠. 그럼 그 투심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래서 얘네들은 위험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공은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하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전달 드리면서 010-845-9501 하나 이쪽으로 ABL이라고 네 글자 또는 ABL이라고 영어로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전달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위쪽에 번호 010-845-9501 여기로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저는 올라갔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올라가다가 하락에 대한 신호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과거에 ABL 바이오가 쭉 올라갔다가 하락 나온 적 있어요. 이때 보면은 쫙 올라갔다 뭐요? 얘네 매집이었죠. 보면은 쫙 올라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누르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는 척 하다가 그죠? 이 작사를 내는 부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매집이죠. 이게 매집. 보면은 자 주가를 7만원부터 순간적으로 어디까지 올려요? 여기까지 한 25% 올립니다. 25% 그리고 또 어떻게 다 빼요. 주가를 다 뺀단 말이야.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 얘네 매집한 애들 보통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 적점 대비해서 몇 프로요? 거의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자 종가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요? 26% 26% 상승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냥 26% 만들어 놓고 죽여버렸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메이저 세력이 맞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 부분들 체크 한번 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저렇게 주가를 눌러주는 구간들이 나오면 요 부분들 어떻게 하자? 대응 잘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제가 워낙 ABL 바이오 많이 언급을 했고 돈을 버신 분도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ABL 남겨주시고요. 제가 ABL 바이오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게 보는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라이센스 아웃도 거의 1조가 넘게 라이센스 아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까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 바이오 히든 종목이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 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상승과 이 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 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야,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